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면서 어떤 비책을 갖고 오셨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재명 후보하고 SNS 등등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또 귀국을 서두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요청을 하셨나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이 노력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아주 귀중한 성과인데요. 네. 선진국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선진국에 진입한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 아, 젊은 선진국. 네, 그리고 미국처럼 오래된 저력이 있는 선진국 미국. 네.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그것을 미국에 한 100여일 동안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야. 네. 그랬더니 대단해요. 예. 예,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를 깔았다면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야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디지털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으로 복귀를 하셨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비책 좀 말씀해 주시죠. 비책. 디지털 대전환위원회의 목표는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추격 국가였습니다. 네. 흔히들 패스트 팔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네. 어젠다를 제시할 생각인데요. 아하.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인터넷 강국을 만든 정부는 김대중 정부고요. 그리고 전자정부를 만들고 ICT 강국을 만든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참여정부요. 예.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명박 정부 때 이 디지털에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어요. 네.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약화되면서 클라우드 산업에 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당하면서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더 문재인 정부에서 회복을 했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회복의 속도 플러스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를 하면서 청년 보좌역 또 30대 장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이제 또 윤석열 후보가 네.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거죠? 디지털 정부가는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 구글 정부. 네. 네. 근데 여기서 이 구글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구글을 이야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 디지털 정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데이터인데 네. 요즘 데이터 주권론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정부를 만들어서 미국의 애속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해준 이야기를 대신 읽었던지 아니면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건 없애야 됩니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네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화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디지털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AI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꾸로 네. 얘기했다 이거를.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워딩을 보면 네. 이 디지털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시는데 아마도 이재명 선대위에서 디지털 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또 저를 임명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이 화두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좀 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쟁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실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국민의힘 측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네. 됐는지. 네. 자, 뭐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 후보로 했잖아요. 네. 뭐 하여튼 결과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후보로 뛰면서 서울의 민심 아마 제일 많이 느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 네. 지금 최근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세 1년 유예하고 또 전국의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 후보가 생각이 나서 네.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민심을 이재명 후보가 잘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서울시장 후보였을 때도요. 네. 제가 당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부동산 정책이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향을 시작할 때 상황과 네.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아무도 또 못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융 부분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이 아하. 풀린 돈이 집값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어떤 영향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 코로나 이러면서 지금 부동산 값이 갑자기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 공시지가도 갑자기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서민 부담으로 갑자기 다가옵니다. 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특히 세금이라는 것은 활처럼 유연하게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저는 이것은 유연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내각에 있을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정세균 총리께서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것이 어떤 잘 그때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아하.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하고 조금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들은 청와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한 목소리는 못 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유예했을 때 매물이 많이 나오느냐, 예. 아니면 원칙을 계속 고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1가구 1주택만, 그러니까 집에 욕심 부리는 어떤 그것을 꺾게 만들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요. 정답이 없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양도세에 대한 유예 기간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줬었죠. 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연장하자. 저는 이런 것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해봄직하다라고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해봄직하다. 네. 자, 제가 바로 시간이 조금 급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들 교수하고 화상대담 아마 보셨을 건데. 네. 근데 제가 국민의힘의 유니스브 전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훌륭한 분 모셔다가 코미디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겠죠. 아, 반대로.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마 그 마이클 샌델하고 그런 그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고 싶었을 건데.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러워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는데 종전 선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네. 또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하면서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고위 관료를 직접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한미 간의 문구 조율은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미국에서 듣기로는요. 네. 한미 간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조율이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서로 그 조율된 문구를 북한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이제 그 단계에 와 있는데요. 아하. 저는 이것이 이제 북한이 받으면 종전선언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한미 간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조율됐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네.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죠. 문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진전이 크다. 네. 자,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 질문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 당선 위해서 뛰겠지만 계속 그 얘기 나오거든요. 종로 보궐선거 얘기도 나오고 다시 서울시장 가는 것도 얘기 나오는데 위원장님 개인 어떤 목표라든지 지금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 달 일찍 귀국한 이유는요. 네.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조금이라도 백지장을 만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좀 보탬이 되려고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종로 보궐이나 서울시장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지금은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려고 왔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은 거의 없지만 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후보 가족 리스크, 뭐 이재명 네. 후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 저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이제 그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네거티브 그만하자 그 말보다는 네. 후보 간 1대1 정책 토론을 하면 차라리 예. 네. 그러면 이것이 정책 검증으로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요. 네. 저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에게 아하. 과연 디지털 정부란 무엇인가 저하고 공식적으로 토론 한번 토론하셨으면 해보자. 좋겠습니다. 네. 아하. 그러면 정말 그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후보 가족 리스크는 정책 토론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